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선우입니다.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성과라는 주제로 해서 세 가지 큰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우선은 이 인트로로 데이터로 보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으로 해서 한번 데이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에 통계청에서 기업 등록부를 마련을 하면서 경제 부문에서의 이제 큰 모집단을 이제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중소기업이 664만 개, 1,700만 명의 종사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조업으로 봤을 때 57만 개, 또 300만 명의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중소기업으로 봤을 때 벤처로 확인되거나 이노비즈로 확인된 기업이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벤처가 이제 4만 개, 이노비즈가 2만 개 정도 가량 됩니다. 이 안에서 이제 기술혁신 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을 이제 세봤을 때 한 7만 개 정도가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 전담 조직으로 보여집니다.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로 했을 때 연구개발 투자가 세계 1위라고 하지요. 그 수로 보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도 있지만 기업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80%의 연구개발비를 이제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소벤처기업 쪽에서 전체 기업 가운데 23%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 1000명당 연구 인력의 수로 봤을 때 주요국 대비해서 굉장히 큰 높은 연구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인력 가운데서 이제 기업체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이 72% 정도가 되고요. 또 기업 안에서의 유형을 구분해 봤을 때 중소벤처 쪽에 53% 정도의 연구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업을 이제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생각하고 기업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봤을 때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5% 정도가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R&D는 전체 R&D 가운데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해마다 이런 R&D와 관련한 지형의 스냅샷을 찍지는 못하지만 경년 단위 혹은 3년 단위로 해서 전체 가운데서 연구개발을 누가 하고 있나, 이런 전체 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운데서 약 7% 정도가 이제 식별이 가능하고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재무정보를 갖고 있는 46만 개 기업 가운데서 우리가 소위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기업이 이제 13% 정도가 되고요. 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정부 R&D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12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도식화해서 표현해 본다면 중소기업 전체 가운데서 한 14개 중에 1개 정도가 소위 기장 업무를 하고 연 단위로 해서 재무제표를 생산해내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8개 중에 1개 정도가 R&D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 R&D를 투자하는 기업 6개 가운데 한 군데 정도는 정부 R&D 지원을 받고 있다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정량적인 부분만 갖고서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R&D를 하는 기업, 하지 않는 기업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정성적인 부분도, 기업의 행태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기업 부분에 있는 국가 승인 통계는 저희가 세봤을 때 55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기부에서 기업의 유형별로 벤처기업 혹은 이노비즈 기업, 창업기업, 여성기업 이런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산업 부분, 또 이제 기술 부분으로 해서 각 부처에서 특화된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시계열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하는 지표들 몇 가지를 보시면
기술 혁신이 성공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무엇이었냐라는 부분을 이제 물어볼 때 대부분이 이제 뭐 자금이나 인력이라고 떠올리시겠지만 조사상에서 보면은 실은 사전 탐색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기획을 얼마나 정교하고 철저하게 했는지가 기술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관련한 기술 정보들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기술 혁신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게 1, 2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도 이제 도입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보입니다. 또 경영 환경, 기업에 얼마나 유리한 환경인가에 대해서 이 기업가 정신 실태 조사에서 보시면 실은 스타트업보다는 기존 기업들이 경영하는 데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기업 연구소가 어떤 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를 면밀히 관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4세대 R&D다, 5세대 R&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R&D의 진화 과정 속에서 지금 기업들은 예전까지는 어떤 인벤터, 발명가가 주로 연구개발하는 거 아닌가, 혹은 다 인하우스로 해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갖추고 연구 인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실은 R&D 활동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기업들은 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들이 이 R&D 센터, 이 리서치 센터를 내부에 두지 않고 뭐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어떤 대학 랩 이런 데다 두기도 했고요. 또 커뮤니티 앵커라고 해서 어떤 산업 부문 같은 경우는 그 산업의 고객하고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기술 개발을 어느 방향으로 갖고 갈 것인지를 보는 조직도 있었고, 이노베이션 아웃포스트라고 해서 신기술을 어떤 조직에서 하고 있나, 개발하고 있는가를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그 기업을 M&A하는 그런 형태로 R&D 조직을 이제 가지고 가는 기업들에 있어서의 연구개발 형태에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분석적으로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실은 얼마나 혁신 성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석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분석을 갖고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TFP라고 하는 총요소 생산성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산업 부문 가운데서 제조업의 총요소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다른 부문보다. 그 높아진 주요한 원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기술의 진보의 변화에 따른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가 컸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왼편과 오른편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조 소상공인을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10인 미만, 뭐 120억 이하의 이제 매출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있어서의 기술 진보라든지 총요소 생산성에서의 감소 부분이 작은 기업 쪽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서비스업 쪽에서도 실은 다른 부문들보다는 뭐 대기업 서비스 대기업이라든지 서비스 중소기업보다는, 서비스 중견기업보다는 서비스 중소기업에서의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가 가장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TCB 아마 진단도 많이 받고 계실 텐데요. 이게 기업이 보유한 기술 정보 또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한국 기업 데이터랑 협력해서 TCB 자료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높아지고 있는지 이 기술 등급만 갖고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기술 등급은 기술 사업 역량과 기술 경쟁력 이런 요소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정성적인 부분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T1에서부터 T10까지 이제 있는데 T1으로 갈수록 요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T1, T2가 우수에 속하고 T10이 취약에 속하는 이제 등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T1 쪽으로 향하고 있는 방향성, 저희가 5년간을 분석을 했는데요. 한 13만 개 정도를 갖고 봤을 때 기술혁신 역량 부분은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왼쪽 그림이고요. 이게 전수를 다 하다 보니까 제조업에서의 이제 패널 데이터 5년 동안 내내 이제 TCB 평가를 받은 기업들만 이제 뽑아봤을 때도 지난 5년간 이제 기술 등급이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연구개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지난 2017년 이후로 해서 3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의 효과를 분석할 때는 실은 가장 유사한 기업의 성장성 대비해서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 순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실은 뭐 분석하고 있는 시점마다 또 대상마다 좀 결과들이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본 분석에서는 실은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 R&D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매출 증가라든지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혁신 역량 측면에서 뭐 특허 보유 이런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군보다 이제 쌍둥이 기업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보다 증가율이 더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은 정부가 이만큼 투자를 했을 때, R&D 지원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매출, 고용,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먼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기술 지원에 의한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늘 이 블랙박스의 영역, 행동부가성이라고 하는 지원을 했을 때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기술 혁신이 더 촉진이 돼서 성과가 높아진다, 이런 관계들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가 기업혁신조사를 매년마다 수행을 하고 있고 경년 단위로 해서 제조업, 서비스업을 보고 있었을 때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서 혁신활동을 더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게 단독 수행의 형태가 됐던 공동협력의 형태가 됐던 지원을 받은 기업들에서 실은 혁신이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협력 활동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는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혁신성장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그렇지만 좀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을까라는 점에서 굉장히 뭐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감염병의 확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위험이 일상화되고 있고, 이제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지역화로 바뀌고 있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지 않았지만 뉴노멀 시대의 이런 환경 하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바 어떤 서비스가 좀 더 제공이 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정보 큐레이팅 서비스들이 좀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설문조사에서도 기업들이 기술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 사전에 탐색 비용 이런 부분들이 실은 성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 빅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데이터들도 있고 기업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기술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전체적으로 이제 해서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들이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 논문, 특허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저희가 R&D를 지원할 때 있어서도 모든 성과 지표는 지금 다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측정 지표를 갖고 있지만, 이제는 개별 기업의 어떤 그런 성과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생태계 관점으로 좀 성과 지표를 이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부가 투자한 기업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를 했는지, 혹은 그 반대로 민간이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후속적으로 그 위험을 같이 감수하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생태계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실은 뭐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혁신을 지원하는 많은 조직들도 그들의 역량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연결을 잘하는지 그런 부분들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기술 혁신을 하는 기업이다 혹은 R&D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어떤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위너들을 피킹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어떤 부분을 창출해내는 역할로서 또 기업가형 정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앞서서 이정동 교수님께서도 조달이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유효 소비 시장을 확대했던 것처럼 어떤 기업의 혁신 활동을 보조적으로 한다라는 관점에서 가치 창출자로서의 역할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디지털 경제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여러 가지 미션들이 지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도입하고 제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연결해내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런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서 추진이 된다면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